자, 2019학년도 3월입니다. 그래서 자, 1, 3번 먼저 내용 정리하고 그다음에 틀린 거 볼게요. 자, 앞에 부분에 보시면 5분 발표를 하는데 자, 내용은 지금 우리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로켓인 샛별호 시험 발사체 발사 장면을 보여준답니다. 자, 이때 아랫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먼저 맨 처음에는 재원 소개가 먼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발사, 이번에 시험 발사의 의미, 마지막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 이 순서로 지금 정리를 하겠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 부분에서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이 샛별호는 3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 1단에는 한 300톤, 2단에는 75톤, 그 다음에 맨 위 3단 부분에는 7톤급 액체 엔진이 들어있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 한국우주연구소의 그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 샛별호의 총 중량이 한 200톤이고 높이는 47m 정도.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성인 몸무게 어느 정도, 막 여기 정도. 그래서 여기까지가 재원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단은 재원에 대한 소개가 났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단에서는 지금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험 발사의 저기는 1단과 2단 로켓에서 사용될 그 75톤급 엔진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것.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 시간을 봤더니 자, 이것이 75톤급 액체 엔진이 정상적으로 추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상 120초 이상의 연소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자, 근데 이번 시험 발사에서 자, 151초가 나왔으니까 결국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앞으로의 과제가 있습니다. 자, 바로 뭐 때문에 지금 이 샛별호가 지금 완성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았는데 그 중에 4개 그 75톤급 엔진을 자, 클러스터링해서 이 300톤급의 1단 엔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자, 4개를 붙여가지고요. 얘를 하나로 해갖고 걔가 동시에 똑같이 발사가 돼야지 추진력을 한 번에 밀고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것도 좀 해야 되고 또 각 단을 안정적으로 지금 조립을 해서 완전한 로켓의 형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페어링, 또 단 분리 기술, 자, 이런 것도 아직까지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샛별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제까지 해서 이거를 3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샛별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자, 이 중에 틀린 거 있습니까? 자, 1번의 답은 4번, 2번에 3번, 그 다음에 3번에 자, 3번이었습니다. 자, 4번, 7번 넘어갈게요, 그럼. 자, 먼저 가 부분에서는 학생 임원들의 어떤 토의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건의문 초고를 작성했네요, 지금. 자, 그래서 토의라는 것은 토론과 다르게 자, 협력적인 말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하지만 토론의 주제는 정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협력적 말하기 이건데, 자, 먼저 건의사항 중에 그 학생의 1학기 중점 활동으로 삼을 만한 것이 있을까 그랬더니, 자, 거기에 대해서 뭐가 나왔대요? 그 학교 담장에 지금 뭐 공공벽화 그리기. 자, 이것이 지금 안건이 올라왔나 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똑같이 동의를 하고 있죠. 근데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했고, 자, 학생일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 최근 공공벽화 그리기의 공익성을 인정받아 여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자, 우리 학교에서도 만약에 학생들을 주도해서 담장에 벽화를 그리게 되면, 자, 나름대로 교육적 의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걸 과연 우리가 학생에서 이걸 다 해낼 수 있을까? 벽화를 그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대요? 자, 여기 예술성이나 전문성 같은 이런 게 지금 필요한데 또 시간도 많이 걸릴 거란 말이야, 지금. 자, 그래서 학생일이 거기에 대해서 이 디자인 공모전을 한번 개최해 보면 자, 그때 먼저 미술 실력이 뛰어난 이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비용적인 문제가 걸렸대요. 자,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자, 구청에서 지금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의 주관 사업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있답니다. 자, 이런 사업을 운영하면 그래서 구청에 지금 문의를 해서 자, 요거 자, 그 이전에 일단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자, 교장 선생님 허락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께 자, 이 건의문을 지금 써본다. 자, 그래서 그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요? 자, 현재 학교 그
담장에 미관에 문제가 좀 있다. 자,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활동의 어떤 장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강조하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늘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책임감을 가지란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런 어떤 우리의 이 활동이 바로 이것과 잘 어떤 반영이 되는 거 아니냐. 자, 좀 이런 내용이었고 자, 마지막 학교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나 이 담장 벽화 지역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게 된다면 자, 이때 교장 선생님이 외려 이것을 허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네요, 지금. 자, 오른쪽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써놓은 내용인데요. 자, 학생회장으로서 자, 지금 여기 공공 벽화 그리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자, 허락을 받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었고요. 자, 지금의 현재 상황을 두 번째 문단에서 요약을 해놨네요, 지금. 자, 뭐 또 페인트 칠한 지가 지금 오래돼가지고 색이 많이 바랬고 벗겨진 부분도 있다. 자,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서는 저희 학교에서 학생회에서 이거 성공적으로 끝난 어떤 다른 네모 학교에 학생회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까지 했고 자, 또한 뒷부분에서 뭐까지 했대요? 구청의 그 관련 비용의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도 했다. 자, 이런 내용.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장점을 쭉 소개했죠. 자, 아랫부분에 어떤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경험도 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 봉사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보람도 느낄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뒷부분에서 이렇게 되면 공동체 행복도 증진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그 자율성과 책임감을 강조하셨는데 자, 이걸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 충분히 이런 자율성과 책임감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자, 이런 내용.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여기서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허락해 주세요. 자, 이런 내용을 끝말 좀 했네요. 자, 이 중에 틀린 거 있습니까? 4번의 답은 2번, 그 다음에 5번에 5번, 6번에 2번, 그 다음에 7번에 조건부 문제네요. 자, 3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중에 틀린 거 없어요? 자, 7번 가볼까요? 자, 여기 학생 1이 학생회장과 나눈 대화 중에서 A에 들어갈 내용이랍니다. 자, 먼저 학생 1의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대요. 먼저 자, 산문단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 위치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 예산 지원을 못 받게 되었을 경우도 대비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 이 두 가지가 좀 들어가 줘야 될 것 같답니다. 자, 산문단의 위치 바꾸기, 그 다음에 예산 지원을 못 받았을 때의 경우까지 집어넣어 주는 거. 자, 이건데, 자, 산문단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어요? 자, 여기 장점 부분인가요? 자, 그래서 저희 학생이 학교에서는 이렇게 요청해달라고 해놨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네. 자, 이것과 연결시키는 거 아닌가? 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이걸 오문단 뒤에 넣어가지고 학생의 노력을 부각하면서 학교 예산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더 추가를 하면 자, 아까 이거 분명히 예산 지원 이 혹시라도 학교에서 이거 구청에서 일단 신청을 해서 되면 좋지만 안 되는 경우에 어디에서 학교에서 지금 예산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하고 연결시키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8번, 10번 질문이네요. 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를 바탕으로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어느 날 지금 책장 중에 자전거 탄 풍경이란 책을 읽었다가 갑자기 자전거 타고 싶대요. 되게 좀 충동적인 학생이에요. 자, 근데 형이 뭐라고 충고를 해줘요? 야, 이거 오래 타지 않았으니까 지금 점검하고 타는 게 좋겠다 했는데 그냥 끌고 나갔다가 어떻게 했대? 자, 결국 이걸로 개고생한 내용이네요, 지금. 자, 그리고 뒷부분에서 지금 또 뭐가 있냐면 돌아오는 길에 작년 교지 편집부 활동의 그 경험이 떠올랐답니다. 사회적 쟁점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란 기획에 걸맞은 자, 걸맞다니까 이때는 형용사죠. 이때는 는이 아니라 은을 써야 됩니다. 관형사 용어이 은. 자, 이거 지금 맞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밑에 자, SNS로 설문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동아리 선배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 그 SNS 설문조사인 경우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충고까지 해줬는데 자, 이 친구도 또 개무시해버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나중에 시간에 쫓겨가지고 설문조사를 마무리 짓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이나 비슷한 실수를 했단 말이야. 아, 그동안 나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8번의 답은 1번.
9번에 1번, 10번에 4번입니다. 이 중에 틀린 거? 자, 10번형. 자, 여기에서 지금 적절치 않은 거니까, 자, 여기는 어문 규정에 걸맞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어문단 게 아니에요. 관형사용 어미는, 자, 동사인 경우는 는을 쓰지만, 먹는, 이렇게 해서 는을 쓰지만, 자, 걸맞다 이런 경우는 알맞다, 이런 형용사인 경우는 은을 쓰는 게 맞습니다. 바꿀 필요 없어요. 자, 11, 12번에 가겠습니다. 자, 반모음 첨가 부분인데요. 자, 반모음 화하고 이 두 가지 차이점 아셔야 돼요. 이건 지금 2학년에 나와 있긴 하지만 3학년 수준에 또 한번 물어보게 되는데, 자, 일단 알아야 되는 건 첨가라는 것은 없었던 녀석이 더 하나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거기에서 반모음 화라는 건 반모음이 아니었던 녀석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반모음이 아니면 다른 뭐가 되는 거야? 단모음이었겠죠? 단모음이었던 녀석이 반모음으로 바뀌면 반모음 화가 됩니다. 자, 먼저 초록색 반모음 첨가입니다.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일어나는 게 반모음 첨가랍니다. 자, 다시요.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오게 됩니다. 결국 받침이 없네요. 모음인 경우에 일어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간, 자, 동사의 어간 피다에 피, 여기에 어미 어가 결합을 할 때 피어가 됐네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음음 변동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지우라고 했죠. 자, 피 지웠는데, 자, 여는 다시 쪼갤 수 있죠, 우리가? 이어니까. 자, 그러면 자, 어를 지웠어요. 그러면 저 피어 앞에 부분에서는 지금 남은 게 없죠. 하지만 여기 가로 안에는 지금 뭐가 남아버렸어요? 없었던 이가 하나가 더 나와 있죠. 자, 왜 반모음이라고 하는 거냐? 자, 우리가 발음을 해보시면 피어 할 때 이 여는요, 자, 이에서 시작을 해서 어에 끝나요. 그래서 여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를 발음하려고 이때 이 어를 발음하면 이 그다음에 어 이렇게 발음해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는 반토막밖에 발음이 안 됩니다. 얘를 짧게 끝내고 그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야 돼? 어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자, 여기는 이는 결국 온전히 발음되는 녀석이 아니라 반토막밖에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반모음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되나요? 자, 그렇다면 다 지웠는데 얘가 남아버렸으니까 없었던 녀석이 발음이 되면서 생겨난 거니까 바로 뭐야? 반모음 첨가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얘는 여기 밑에 보시면 자, 이때 피어로 소리 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때 어미는 이게 반모음인 바로 이.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만 J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요. 바로 이란 뜻입니다. 반모음 이. 자, 이게 첨가된 경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미 어에 자, 반모음 이가 첨가가 돼요. 자, 지어의 여도 마찬가지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어간이 이 위로 끝날 때 어미의 반모음 이가 첨가가 되어 발음되는 경우는 자, 표준 발음으로 인정은 되지만 자, 이때 음음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형태로 해야 된다. 표기는 반영을 한다 안 한다? 표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 발음만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 피여라고 발음을 하지만 반모음을 첨가해서 발음을 하지만 실제 표기할 때는 피어로 표기를 해야 된다 뜻입니다. 자, 그럼 얘는 지금 뭐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 거죠. 표준 발음이 피여도 되지만 피어로 그냥 발음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번에 피어가 펴로 발음되는 경우에 위에 거가 아래는 완전히 다른 녀석이에요. 구분해야 돼. 혀로 발음이 될 때, 자, 이 녀석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 피에 이와 어가 있었는데, 여가 되면, 아까 여는 어떻게 발음이 된다고 그랬죠? 이 어로 쪼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나눴다면, 자, 얘는 원래 그런 피 지우고 어를 지웠는데, 자, 문제는 이거죠? 여기 있는 이와 이가 여기에 와서는 뭐로 바뀌어 버렸어요? 반모음 이기 때문에 얘를 못 지우죠? 그럼 이가 뭐로 바뀐 거야? 반모음 2로 바뀐 거란 말이야. 얘는 단모음이었던 2가 반모음 2로 바뀐 사례가 됩니다. 이거 반모음 화가 되는 거죠. 얘는 없었던 애가 새로 생겨난 건 아니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밑에 읽어보시면 두 개의 단모음이 나란히 놓일 때 하나의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의문 현상을 반모음화라고 합니다. 이 반모음화는 반모음과 성질이 비슷한 단모음에 적용되는 것으로 표의 경우 단모음 2가 자,
소리가 유사한 반모음이 이로 교체가 되는 겁니다. 같은 이인데 얘는 하나는 그냥 온전한 이고 하나는 짧은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표와 같이 반모음가 일어난 경우도 규범사 표준 발음으로 인정은 됩니다. 그렇죠? 자, 얘는 그럼 표기에 반영이 되나 안 되나요? 반모음화? 피어를 표라고 발음하고 우리가 표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표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세국어인 15세기 국어 자료에도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자, 15세기인데요. 자, 반모음 첨가나 반모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자, 15세기에는 표음적 표기를 했대요. 우리가 보통 소리로 그냥 적어주는 이런 표음적 표기를 했기 때문에, 자, 문헌의 표기 상태를 통해 당시의 음운 현상을 추론할 수가 있는데, 15세기 국어 자료에서 반모음 첨가나 반모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표기들이 관찰되는 것입니다. 자, 시에 어미 어가 결합했더니 시여가 되면서,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 없었던 뭐가 생겨났어요? 여기 분명히 이가 있겠죠? 반모음 이가 여기 추가가 됐을 겁니다. 지금 어였는데 여가 됐으니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흐리어에 여기 어가 결합할 때도 마찬가지. 어가 뭐로 바뀌었어? 여로 바뀌었다면 여기도 분명히 반모음 이가 새로 생겨난 거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여기에서 시어는 현대국어의 피어와는 다른 음운 환경에서 반모음 첨가가 일어난 건데 뭐가 다르냐? 15세기에서는 시 표기가 오와 이가 결합한 이중모음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자, 왜? 지금 위는요, 현대국어에서 위는 단모음이에요. 하지만 15세기에서는 이중모음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때 그 다음에 외의 표기도 위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중모음으로 나타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시어는 이것과 마찬가지 의가 이중모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경우에 이 반모음 이 뒤에서 일어난 반모음 첨가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반모음 이. 자, 아까 그럼 어떻게?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우 이 플러스 해가지고 자 여기서 반모음 이라고 했으니까 시는 어떻게 우 플러스 이 이렇게 쪼갤 수가 있으니까 자 이때 반모음 뒤에 다시 뭐가 왔다는 거야? 다시 반모음이 또 한 번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국어와는 좀 다른 개념을 이해하시는 거죠. 자 다시 현대 국어에서 위였다면 그때 같은 경우는 단모음이에요. 지금 현대 국어 그러니까 단모음 뒤에서 반모음 첨가가 일어났다고 봐야 되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이 위가 이중 모음이었기 때문에 이때 그럼 우 플러스 이로 쪼갠다면 뒤에 있는 이가 결국 반모음 그리고 또 뒤에 반모음이 또 왔다 첨가됐다 이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자 아랫부분 이와 달리 어간 꾸 미에서 어가 결합할 때 꾸며로 표기되는 경우는 현대국어의 표처럼 똑같대요. 이거는 어간 이로 끝나는 용언 자 용언의 어간 뒤에 용언에서 일어난 이로 끝나는 용언에서 일어난 반모음화의 사례가 됩니다. 자 또한 15세기 국어에서 체언 바디에 주격처 이가 붙을 때 배로 표기된 사례도 반모음화로 볼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런데 얘하고 얘는 같은 애예요 다른 애예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얘는 용언이에요. 용언의 어간디지만 지금 뒤에서 설명하는 것은 어디에서? 자 이건 바라는 것은 체언입니다. 체언. 체언 뒤에 주격조사 뭐가 붙은 거래? 이가 붙어가지고 이가 되면서 이때 반모음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답니다. 됐나요? 자 11번에서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걸 찾으라 했으니까 15세기 국어의 체언 바에 주격조사 이가 부터 배로 축이 표기된 사례에서는 체언의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가 된 거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는 뭐가 잘못된 거죠? 여기서 뒷부분에서 지금 주격조사 이가 붙어서 배로 표기가 됐다고 했는데 이때는 자 그렇지 여기서 반모음화 자 여기서 자 주격조사인 이가 붙을 때 이 배가 돼버렸대요. 자 이것도 결국 어떻게 이가 배가 되면서 이 반모음화로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봤어야 돼요 지금. 자 그래서 요것은 지금 뒷부분에 반은 아 플러스에다가 뭐가 붙은 이가 그냥 붙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이 반모음으로 교체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모음화가 되었다 이렇게 그냥 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 넘어가시면 12번에서는 지금
기억과 니은에 해당되는 걸 지금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자, 여기에서, 자, 기억은 어떤 사례였냐면, 자, 여기에서 반모음 지금 이 뒤에서 일어난 또 반모음 첨가를 찾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자, 이것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자, C 부분에 보시면 여기에서 어떻게, 니, 기, 자, 여기 이가 있고요. 이가 아닌데? 자, 그 이할 때 의가 뭐예요, 여기는? 의도 이중모음이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으 플러스, 아이고, 이거. 으 플러스 이니까 이때 이가 뭐란 얘기야? 반모음 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여 할 때 여는 어떻게 쪼개야 돼? 이 플러스 어니까 그러니까 반모음 뒤에 또 반모음이 또 한 번 다시 나타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 부분은 니겨 같은 경우는 지금 용언의 어간인데, 자, 여기서 지금 뭐가 어간이 2로 끝나는 용언에가 일어나는 반모음화라고 했으니까, 자, 어간이 2로 끝났어야 돼요. 자, 니기다 2. 자, 2로 끝난 거 맞네요. 그리고 거기에 다시 어가 여로 바뀌었으니까, 자, 이때 같은 경우 맞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야 되겠네요. 됐어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13번 부분에서는 지금 품사가 바뀌는 경우와 품사가 바뀌지 않는 경우로 나눠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안목, 자, 높다라는 것은 형용사죠. 높다가 높이다가 되면 뭐가 돼요? 동사가 되는 거죠. 사동사가 된단 말이야, 지금. 사동 전미사 이가 붙어가지고. 자, 깊이 눌러섰다 할 때, 깊다라는 건 형용사인데, 자, 깊이가 눌러섰다를 꾸몄네요. 자, 용언 꾸며주면 뭐가 되는 거야? 부사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명사가 아니라 부사를 만든 전미사가 붙은 거네, 지금. 자, 그럼 요거와 연결시켜가지고, 자, 1번에서 형용사가 아니라 이가 붙음으로써 얘는 동사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깊다, 어근의 깊도 접사 이가 결합해서 명사가 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부사로 바뀌었습니다. 각각이 품사를 잘못 잡아놨어요, 둘 다. 형용사는 동사로 바꿔야 되고, 명사는 부사어로 바꿔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오른쪽 14번에서, 자, 우리가 어떤 주어와 그 다음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오면 뭐라고 했고요? 자, 이것을 우리는 혼문장이라고 했고, 자, 두 번 이상 나오면 견문장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자, 나는 따뜻한 차를 마셨다는 혼문장이래, 견문장이래요? 자, 얘는 견문장이어야 된대요. 왜? 여기 따뜻하다라는 뭐가 하나 더 있어? 자, 여기 동사가 여기 하나 더, 아니, 형용사, 동사, 서술어가 몇 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 자, 두 개가 되니까 얘는 지금 견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관형절을 아는 문장인데, 자,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기억을 좀 찾으라고 했어요.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관형절로 안길 때 두 문장이 중복된 단어가 있으면, 이때 어떻게 된다? 관형절에서 그 단어가 포함된 문장 성문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해되시나요? 뭔 말인지? 자, 다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그 문장 성문이 똑같으면 하나의 성분이 생략이 된대요. 이걸 우린 관계 관형절이라고 하는데, 자, 무슨 얘기냐? 이제 따뜻한 차를 마셨다고 볼게요. 나는 따뜻한, 여기 차가 있는데, 이때, 다시. 자, 이 차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서술어 아까 두 가지라고 있다고 그랬죠? 이때 이 차를이라는 것은 마셨다의 목적어도 되지만 여기서 차가 따뜻하다라는 주어로 쓰이기도 하는 거죠. 자, 근데 얘를 왜 빼버린 거예요? 여기에도 지금 주어가 이렇게 두 번째 주어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요거란 말이야, 요거. 근데 양쪽에 자, 이거 그대로 쓴다면 나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차를 마셨다와 차가 따뜻하다 이 두 개의 문장이란 말이야. 근데 차를 두 번 넣으면 되게 어색해지죠? 그래서 똑같은 걸 성분을 하나를 생략한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그냥 목적으로만 남겨놨지만 요 따뜻하다는 관형어에 해당되는 여기서 요게 주어가 하나 빠진 겁니다.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 하냐, 이걸 관계 관형절이라고 하는데 생략되는 걸. 하지만 여기 선택지 1번인 경우는 지금 그가 여행을 가다 여기 있는데 여기다가 이 사실을이라는 애를 여기다 문장의 성분을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못 넣어요, 얘는. 자, 이렇게 이 녀석은 문장 성분으로 여기 쓰일 수가 없고 여기 생략된 게 아니란 말이야. 자, 이런 걸 우리는 동격 관형절이라고 해요. 자, 다시. 자, 위에 보시면 내가 사는 마을 할 때,
자, 여기서 마을은 주어가 되기도 하지만, 자, 내가 마을에 살다 해서 부사어로 쓰이기도 해요. 자, 여기 지금 문장의 성분으로서 이게 마을이 이게 쓰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안으로 들어가서. 자, 이 소설책도 마찬가지죠. 그는 소설책을 꺼냈다도 되지만, 자, 어떤 소설책이 책장에 있다. 주어로도 쓰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생략이 되는 저기 뭐다? 단계 관형절이지만, 자, 기억 여기 있는 요 1번은 동격 관형절이라서 이 문장의 성분으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자, 답 1번. 자, 마무리 갑니다. 15번의 사전 활용하기 부분인데 이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래요. 자, 그치다와 멈추다는 각각 동사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 중에서 멈추다를 자, 이때 용례로 차가 경적을 울리며 멈추다 이건데 얘를 어디다 멈추다 이에다 집어넣겠답니다. 멈추다 이는 사물의 움직임의 동작을 그치게 하다 이건데 자, 얘는 어디다 집어넣는다? 1번이죠. 어떤 사물의 움직임이나 동작이 그치다. 자, 여기는 자, 이 차는 하나의 사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나는 어떤 사동의 의미가 아니라 차가 멈춘 거니까 여기서 어떻게 자, 위에 있는 사물의 움직임이나 동작이 그치다에 해당되는 자, 멈추다 1 이렇게 바꿔 놓으셔야지 이게 올바른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문법까지 마무리가 됐죠? 자, 이상이고요.